최근에 한 구독자분이 진짜 뼈아픈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이란 폭격 뉴스. 뜨는 거 보자마자 너무 불안해서 월요일장 열리자마자 주식을 전부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 만에 수백만 원 손실을 확정지었는데 막상 미국장은 멀쩡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쟁 났다는 속보 뜨자마자 심장이 철렁해서 뉴스보다 먼저 주식 앱 켜고 매도 버튼부터 누르신 분들이요. 그런데 형들, 포성이 울린다고 무조건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뛰는 게 아니라 더 꽉 막힌 지하실로 숨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시장을 흔드는 진짜 공포는 테헤란에 떨어진 미사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단순히 전쟁 뉴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도 중동 의존도가 엄청 높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쟁 뉴스 하나에 겁먹고 주식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가, 물가, 금리, 환율까지 다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잘못 대응하면 개미들만 제일 먼저 털린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도 늘 비슷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던지고 큰 돈은 그 공포를 보면서 조용히 움직였어요. 뉴스에서는 전쟁 났다, 끝났다, 위험하다만 떠들지만 월가의 자금은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디가 수혜를 보는지, 어디가 망가지는지, 어디를 사야 하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이미 포지션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을 봐도 누군가는 손실 확정 짓고 울고 누군가는 그 공포를 먹고 계좌를 불리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전쟁이 터졌는데도 주식이 오르는지 그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이럴 때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핏이 나는지 반대로 개미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함정은 뭔지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장이 열리기 전에 내 계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대응법입니다. 이 패턴을 모르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던졌다가 다시 사고 또 무서워서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계좌는 한 번에 박살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섭게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진짜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요. 본인은 아직 버티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이미 다 잃어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막아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왜 어떤 시장은 오히려 버티고 왜 어떤 돈은 더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봐야 하고 절대 뭘 착각하면 안 되는지 주유소 기름값에서 시작해서 주식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뜯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 가장 먼저 박살날까요? 여기서 아주 기막힌 이중반전이 나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과 우리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히 엇갈린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300만 배럴의 기름을 자기 땅에서 직접 뽑아내는 세계의 위산유국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바닷길이 막혀서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는 게 과연 나라가 망할 위기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기회일까요? 미국은 과거 1973년 오일 쇼크 때 중동의 눈치를 보던 나라가 아닙니다. 셰일혁명 이후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EIA 통계를 보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량의 고작 7%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와도 자기 나라 기름으로 경제가 거뜬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닷길이 막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텍사스, 퍼미안 분지 같은 곳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앉아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쓸어 담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생산 원가는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로 똑같은데 본잼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가격만 100달러, 130달러로 수직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과 이익률만 2배로 뛰는 완벽한 독점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작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지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의 주가는 단 6일 만에 10%가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900조 원짜리 무거운 기업이 며칠 만에 90조 원을 불린 겁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미국 에너지 ETF인 XLE로 미친 듯이 자금을 밀어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자국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불안해진 글로벌 자금을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빨아들이는 완벽한 방어막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알겠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미국은 오히려 웃는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내 월급이랑 내 주식 계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웃고 있을 때 호르무즈 봉쇄의 청구서는 정확히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바로 우리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한국 시장과 여러분의 통장을 덮치는 3중 충격의 구조를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격탄을 맞는 원유 공급망입니다. 에너지 전문 분석기관 제로카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이번 사태 리스크 점수를 보면 일본이 6.3점으로 1위, 한국이 5.3점으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빵점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할까요? 대한석유협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수입 원유의 69%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9%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국 편의점에 물건을 대는 유일한 물류 트럭, 고속도로가 차단된 겁니다. 정부 비축유가 7개월치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당장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가볍게 돌파할 겁니다. 둘째, 환율 폭등과 수입 물가의 정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더 비싸진 기름을 사오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더 많은 달러를 구해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게 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밀가루, 식용유, 천연가스, 반도체 장비까지 모든 수입 단가가 폭등합니다. 내 월급은 1년에 3% 올랐는데 밥상 물가와 겨울철 난방비는 20%, 30%씩 오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포기와 대출이자 폭탄입니다. 유가가 올라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살리겠다고 대출 금리를 깎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에 어떻게 꽂히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초 금리가 내릴 줄 알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가 연 2%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만 6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아무 이유 없이 생돈이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전쟁의 나비 효과가 결국 내 통장에 이자 고지서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흐름이 여러분의 통장과 계좌에 어떻게 꽂히는지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출발 조건은 완전히 똑같았어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이 씨와 정 씨 두 사람 모두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가지고 있었고 주식 계좌에는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뉴스가 쏟아지자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 씨는 전쟁 나면 주식은 무조건 폭락한다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장이 열리자마자 1억 원어치 주식을 바닥에서 전량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 한국은행이 곧 금리를 내리겠지라는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변동금리 대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정 씨는 달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라는 연결고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주식을 바닥에서 던지는 대신 금융, 자산의 10%를 떼어내어 달러 ETF, ETF와 금 관련 자산으로 분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달려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7% 고정금리로 즉시 전환했습니다. 1년 후 이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과연 얼마가 되었을까요? 무려 2,860만 원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갈린 겁니다. 이 시의 월 대출이자는 216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1년치 이자로만 2천만 원 넘는 돈을 은행에 더 바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서 손절한 주식은 3천만 원의 원금 손실로 영원히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정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달러. 전세 국면에서 달러 ETF 수익으로 주식시장 하락분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금리로 대출의 뚝을 막아두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235만 원으로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오르지 않는 방패를 손에 쥔 겁니다. 이 결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구조에 제대로 대응한 자와 공포에 휩쓸린 자의 냉혹한 결과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처참하게 당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에너지와 방산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중소형 에너지 테마주는 단기 상승률 수치가 하루 30%로 시장에서 가장 높게 찝니다. 수치만 보면 지금 당장 올라타야 할 대장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종목들은 중동 원유를 대량으로 직접 시추하거나 싼 값에 사둔 원유로 정제 마진을 남겨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저 회사 이름에 석유가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들의 투기성 수급이 몰리는 껍데기 테마주입니다. 뉴스의 열기가 식는 순간 주가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나며 가장 높은 곳에서 물린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엔진은 텅 비어있는데 겉껍데기만 요란하게 달리는 똥차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형 정유주는 어떨까요? 당장의 1일 상승률 수치는 5%, 7%로 테마주보다 훨씬 둔하고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이거나 막강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유가가 오르기 전에 싸게 사둔 원유의 재고, 평가 이익과 비싸게 팔 수 있는 정제, 마진 확대라는 진짜 숫자가 재무제표의 조 단위로 찍히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머니의 매수 행동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월 중동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던 당시 외국인과 기관은 SOE 주식을 일주일 만에 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쓸어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십조 원을 굴리는 거대 자본은 며칠짜리 뉴스 헤드라인에 돈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수십 퍼센트 뛰는 펀더멘털과 실적이 정확히 비례하는 견고한 구조에만 자신들의 돈을 피신시킵니다. 우리 개미들이 상한가 치는 테마주 꼭대기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무겁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진짜 수혜주의 바닥을 조용히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수치와 차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밸류체인을 읽어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앞으로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지속기간. 둘째,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의 조합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AA, 단기 종결 국면입니다. 2일에서 3주 안에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거나 이란이 봉쇄를 푸는 경우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과거 분쟁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이 경우 유가는 80달러 선 이하로 빠르게 회귀합니다. 유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코스피는 단기 충격을 소화한 뒤 즉각적인 안도 랠리를 펼치고 S&P 500 역시 불확실성 해소라는 강력한 호재를 바탕으로 정고점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이때는 현금을 쥐고 관망하던 분들에게 훌륭한 분할 매수 기회가 됩니다. 시나리오 BB, 장기화 국면입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마비가 수주 이상 지속되며 유가가 9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주식시장을 피말리게 하는 경로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안착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서랍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역시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고 5%에서 10% 수준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조정,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와 배당 수익으로 버티는 전략이 필수적인 구간입니다. 시나리오 CC, 전면전과 에너지 쇼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의 핵심 석유 시설까지 타격을 입고 유가가 130달러를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2024년 발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극단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1973년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가볍게 뚫어버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로 인해 이전 최저점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식 비중을 최소화하고 달러와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여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예측의 영역은 넘어 대응의 영역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 안에 실행해야 할 명확한 행동 지침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네이버 증권 앱을 켜고 여러분이 보유한 에너지, 방산, 테마 종목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하십시오. 최근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히지 않고 파란불만 떠 있다면 그것은 개인들끼리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가짜 수혜주입니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오지 않은 테마주는 반등이 올 때 즉각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전체 금융자산의 10%를 달러 기반 ETF나 금지 관련 자산으로 반드시 해징하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시점에서 원화 자산에만 100% 노출되어 있는 것은 방탄조끼 없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같은 안전자산을 이번 주 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십시오. 주식이 떨어져도 달러 가치가 올라 계좌의 총 자산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이번 달 안에 여러분의 대출 명세서를 꺼내 금리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유가 상승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시나리오, BB나 CC가 현실화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조르는 밧줄이 됩니다. 내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매달 이자가 얼마 늘어나는지 주거래은행 앱을 통해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에서 시작된 전쟁의 나비 효과가 불확실성의 해소와 공급망, 붕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띠고 내 계좌를 어떻게 덮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구조를 미리 알고 방어막을 친 사람에게 위기는 자산을 증식할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되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허둥대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계좌, 반토막의 재앙이 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ISA 계좌의 달러, ETF 비중이 전체 자산의 10%가 되는지 점검하십시오. 백고경제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